번째 감정에는 모두 편마비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근경직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도수 치료를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그런데 제2 감정, 이건 정형외과 감정인데요. 불필요한 치료를 병원에서 가행 치료한 거다. 근데 1심 판결에서는 환자에게 불리했던 그러한 지료기록 감정을 채택을 해가지고 계약자가 패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패소권을 2심에서 수임을 해가지고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도수치료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험회사는 도수치료 때문에 사실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보면 더 이상 도수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부 병원이 과잉치료를 해서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보험금 지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수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의사 감정이마다도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젊으신 분이 편마비 같은 게 오셔서 도수치료를 좀 받으셨습니다. 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했는데 두 군데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 군데서는 도수치료가 효과가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고, 다른 한 도수치료는 이게 과가 달랐는데 여기서는 도수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총 몇 회 이상은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는 환자에게 불리했던 그러한 진료기록 감정을 채택을 해가지고 계약자가 패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최근에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좀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젊으신 분이 사실 도수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도수치료 받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런 딱한 사정을 고려했고, 또 제가 그래도 보험 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가다지료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횟수가 많은 거 많으니까 저희의 주관적 판단과는 다르게 과다하다가 보여 도수치료를 보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좀 재미있는 점은 진료기록 감정이 2개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수치료뿐이 아니라 진료기록 감정을 하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법리도 2심 판사님이 자세하게 설시를 해주셨습니다. 판결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2심이고 제가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의 원고 패소를 취소한다. 그래서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입니다. 이 사안을 보겠는데요. 원고가 이 상세불명의 내내출혈로 편마비가 왔어요. 젊으신 분인데 편마비가 오니까 사실 그 도수치료 등 온갖 의료 치료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당사자 주장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원고는 내내출혈, 편마비, 근근막 통증 증후군, 고관절이랑 어깨 부분에 이런 진단을 받았고요. 주치의 지시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한 거고요. 피고는 원고가 이미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이상은 난 못 준다 이런 거였어요. 피고 주장 중에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러한 도수치료가 원고의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아니고 적정 치료 횟수를 넘어선 치료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도수치료도 그렇고 체충격파도 그렇고 일정한 횟수가 넘었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증 같은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기록을 잘 적어주시는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통증을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의사 선생님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기재를 하셔가지고 도수 치료를 받고 통증이 점점 완화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다시 이제 판결문을 가겠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데요. 이 법리가 사실 보험 사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치료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담당 진료의의 전문적 판단 및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사항이지만, 그 판단에 특히 부당하다고 보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지 사후적으로 그 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관련한 보험계약 해석상 환자의 불이익을 도리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이 의미는 가볍게 말하면 주치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사후적
최종적으로 보니까 쓸데없는 치료를 받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죠. 감정이 두 개가 있는데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사님은 둘 중에 하나만 채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막상 의외로 감정을 두 군데 보내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심지어는 같은 감정의인데도 원고와 피고의 감정 결과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원고와 피고의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판단의 그 체부는 법원의 자유심증등이다. 법원의 판사님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보험약관 해석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작성자 불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약관이 A로도 해석되고 B로도 해석될 때는 고객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라. 이거는 이제 보험 소송을 하는 전문가라면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첫 번째 가는 원고가 이런 병원에서 이제 각각 진단을 받고 도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치의가 판단한 거잖아요. 이러한 담당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이 입증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 입증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제1감정, 이건 신경외과였거든요. 신경외과 감정은 도수 치료가 주 2회 정도입니다. 주 2회로 총 10회로 마무리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해 두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감정, 이건 정형외과 감정인데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감정인은 이러한 도수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편마비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복합 운동 치료이고 도수 치료는 보조 치료로 한정적으로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총 24회 내외 정도만 효과를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하다. 그 이상의 도수 치료는 편마비 환자에게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수 치료는 주 1, 2회 12주 내외의 기간 동안 보조 치료로 활용 가능할 뿐 그 이후에는 정상 재활 치료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과도한 도수 치료는 정상 치료에 대한 이해도 없는 고비용 영리 목적의 치료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치료를 병원에서 가행 치료한 거다. 영리를 위해서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전혀 다르게 나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도수 치료라는 게 보존적 치료이죠. 그 특성상 중단 시점을 확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또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같은 환자의 원조에 대한 적정 도수 치료 횟수에 관하여 제1감정인은 다른 조건 없이 주 2회로 제2감정인은 주 2회 12주 내외로 서로 다른 의견을 밝혔는데 이처럼 도수 치료의 적정 횟수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제2감정인이 이렇게 불리한 감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고에 대하여 24일을 초과하는 도수 치료는 무용한 치료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원고의 치료를 해온 담당 의사들과 첫 번째 감정인은 모두 편마비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근경직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도수 치료를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진단 및 감정을 한 점이 또 있어요. 반대되는 판단을 한 거죠. 주치의하고 제1감정인은 당의 도수 치료가 원고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그 판단이 특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해당 의사가 이러한 도수 치료를 과잉으로 한 게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런 사정이겠죠. 처벌을 받은 판결이 있다는 거, 확정됐다는 거, 이 정도가 있어야지 부당한 사정이거든요. 이런 사정이 없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지 사후적으로 그 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보험계약 해석상 환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데는 신중히 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필요 없으면 그거는 모두 불필요한 치료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일부 가행 치료가 명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히 해당 의사가 뭔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정까지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뒤에 나왔는데 이 사건 약관에는 도수 치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거는 변호사가 적극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보험 사건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되게 유리한 팩트로 사실 확인한 거고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약관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또 다시 한번 명시를 하셨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판단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관에서 그 치료가 효과가 있거나 적정한 경우에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게 사실 피고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치료가 효과가 있거나 적정한 경우만 실손보험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도수 치료의 종류나 횟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받은 도수 치료가 다소 가다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치료가 해당 질병과 무관하다고 보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수 치료 관련 분쟁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잘 대응을 하면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게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판례의 경향은 점점점 가행치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행치료인지 아닌지는 사실 원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입증이 좀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도수치료 관련 분쟁이 있으신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